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평소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 있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프로포즈 할 때 뭐 좀 행사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그 친구하고 만났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저런 거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미안한데 이런 거 좀 힘들 것 같고 저런 거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뭔가 좀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약간 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약간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실제로 한 몇 달 동안 연락 안 됐어요. 상처받았구나.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살 거면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해주는구나. 해주려고 다 자기 가족보다 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아까 그 관의 영향력이 구석구석 잘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관시라는 건데요. 이제 관계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줄리안 씨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나름 받은 것 같아요. 서운했네. 관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거 관시를 생각해보니까. 자, 중국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시를 맺는 방법은 이제 식사 자리인데요. 식사라는 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해요. 그다음에 사내 진미를 막 차려놓습니다. 이만큼 차리잖아요, 막. 네. 뭐 우리도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이 있지만 네. 엄청난 스케일로 차려놔요. 이것도 이 중국식 체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 예를 들면 이제 너 드래곤의 심장 못 먹어봤지? 약간 뭐 이런 느낌. 사기 아닙니까? 못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야. 그리고 또 다 드시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고 오랫동안 즐기고 음식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남기면 벌 받는다고. 남기면 벌 받는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의아했는데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남기지 않고 이제 싹싹 긁어 먹으면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다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인대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와주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선을 긋는 거죠. 또 중국 사람들은 에티켓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서 의식이 약하다 뭐 이런 식의 인상들이 많이 있고 그런 뭐 기사라든지 댓글들 같은 것도 많죠. 저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설거지 하는 건가? 바로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러다 싸우겠는데요, 저 정도면? 물론 이제 모든 중국 분들이 또 이러시는 건 아닐 테고. 자, 이런 중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이제 남들 전혀 신경 안 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요게 자기관이라는 개념인데, 요게 이제 한중일 삼국이 다 다릅니다. 다르네. 한국이 이 주체성작이라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주체성작이라는 것은 이제 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어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참견하고 싶어하는 오지랖. 이런 성격이고요. 일본은 대상성작이 부분이 좀 크죠.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궁합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네. 그죠? 그래서 그 연애하는 커플 중에 요 궁합이 맞으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한일 부부들이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과시적이고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과 일본에 좀 맞춰주는 이제 이쪽이 만나면은 굉장히 그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쪽은 자율성작이라는 쪽인데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비에관시엔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에관시엔스. 그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중국의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 사고 나고 이러면 막 가서 치워주잖아요. 중국 쪽 영상 가끔 뜨는 거 보면은 사고가 나서 막 쏟아져 있는데 그냥 지나다니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율성 자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문화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행정과 제도보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다 보니까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남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이유 중에는 인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느 영상을 봤는데 중국 디즈니랜드예요. 새벽에 나왔대. 근데 6시간 만에 입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왔는데도 입장만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줄 서고 질서 지키고 이러다가는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끼어들고 그런 게 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뭐 특성이라든가 환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수주의 또 굉장하죠. 아우 영화에서도 뭐 익히 보이죠. 네, 세계를 항상 구하고. 미국은 이민자들을 세운 나라입니다. 네. 아버지를 떠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잘 풀렸어요. 자수성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또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를 구하기 시작하는 류의 슈퍼맨,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이 슈퍼히어로물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이제 미국을 투사한 이미지입니다. 가장 그걸 잘 나타내주는 게 캡틴 아메리카죠. 한국말로 미국 대장. 미국 대장이 이 못 히어로들의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멤버 중에는 신도 있습니다. 토르. 신도 내 밑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또 면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만 하기에는 이제 미국은 그 자기 중심적인 모습 또 이제 모순된 모습을 참 많이 보이는 나라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1940년대에 그런 미국 공중보건국이 뭐 페니실린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생체 실험을 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한 내용이고요. 또 뭐 멕시코 국경에 뭐 장벽 설치하고 뭐 이민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왜 미국이 항상 최고고 히어로들은 다 미국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일까? 네. 워낙에 그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고 또 주가 다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미국이 하나라는 거를 되새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 동네마다 한 개씩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인이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우리가 최고구나 이런 이제 정체감을 확보해 주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텍사스주 댈러스 쪽에서 이제 한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하루에 약 53명이 총기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죠. 총기 자율화가 안 된, 총기가 익숙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도대체 왜 이런 걸 아직도 유지를 하냐, 총기 보유법을 이런 이제 의심이 들 텐데요. 그 뿌리는 이제 미국인이 총을 그만큼 또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에서는 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한 게 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거죠.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총을 난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총을 쓰는 게 아니죠. 자, 이 범죄가 또 굉장히 미국적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미국인들의 문화 심리하고 연결을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은 제가 그 드라마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컨셉을 가진 테마파크가 열리는데 AI 로봇들이 크루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거기를 가면은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쏘고 싶으면 죽이고 총 쏴서.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테마파크가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를 설계한 포드 박사라는 분이 내 손으로 이걸 끝내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친북으로 쓰는 AI들을 시켜서 다른 AI 로봇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결말로 끝나요.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창조한 세상을 내 손으로 끝낸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제 홍수로 멸망을 시킨 그런 구조가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세계가 시작되고 멸망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기 난사를 하는 범죄자들은 그런 과대망상에 휩싸여서 내가 사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건 끝내야 돼. 어떤 그런 전능감을 주는 매개가 총이기도 하고 그런 상상의 배경에는 이제 종교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바타의 스토리는 어딘가 또 익숙합니다. 문명국의 군대와 회사가 원시 부족의 땅을 침략하여 자원을 수탈한다. 왠지 옛날에 있었던 얘기죠. 지구에서. 네, 그러네. 네. 인디언들.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라는 이제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름으로 부르는 그 시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학살 일어나고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알코올 중독, 부족들을 이간시키려는 그런 계책들, 수많은 인디언들이 이제 죽어갔죠. 이제 콜럼부스가 처음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3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오, 되게 많아. 예. 근데 이제 인디언들과 백인이 마지막 전투였던 이제 운디드니 학살이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때 무렵에는 이제 25만 명까지 줍니다. 3천에서 네. 3천만에서 25만. 자, 현재 이제 인디언들이 남아 계시기는 한데 인디언 보호 구역 내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미국 면적의 1.5%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를 미국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자,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때 그 죄책감이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제 풀려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바타에 나오는 이 나비족 이게 인디언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활 쏘고. 예, 말 타고 활 쏘고 도끼 쏘고. 어떤 그 정신적인 의식을 한다든지 자연과 교감한다든가 네. 그래서 영화가 나비족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사실 나비족의 승리는 무리수지만 영화니까 그리고 또 카타르시스가 좀 있죠. 인간인데도 나비족을 네네네. 응원하더라고요. 아, 잘 됐다. 저 나쁜 놈들. 네. 나쁜 지구인들. 내가 지구인인데. 사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나비족 다 죽고 끌려가고 세계수가 불타고 판도라 행성의 자원들은 다 지구로 이제 싹 털어갔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인들의 어떤 죄책감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임스 캐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오, 맞추셨네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생각이 일치하시네. 네네.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자, 사실 문제는 그들의 세상을 그리는 방식에 있는데요. 아바타에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자,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특히 이제 동양 지역을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서양 입장에서 왜곡해서 보는 거죠. 오, 되게 신비하지만 좀 미개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나비족의 그런 모습들, 또 아바타 2에 나오는 부족, 해양 부족도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이 나쿠라는 축이 있어요. 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어? 왜? 나쿠도 있다고요? 네, 나쿠? 나쿠. 옛날 미국 드라마에서 한국은 이제 악의 축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뭐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나라. 더럽고 나쿠한 나라. 그래서 온갖 전염병들이 다 창궐을 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씨 나왔던. 예. 전염병이 창궐을 하는데 한국 선적의 배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또 이제 2013년 영화 월드워 Z, 브래드 피트 나왔던, 거기서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평택입니다. 그 극히 최근까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전쟁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자,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군인들만 170만 명이 한국에 왔었죠. 이때 한국이 어땠습니까? 다 부서지고, 다 사람들 죽고, 병 걸려 있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이런 걸 보고 돌아가서 이제 내가 코리아에 가서 이런 것들을 봤다. 또 이제 초기 이민 가신 분들, 뭐 60, 70년대 이민 가신 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썩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미국에서 하는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류를 통해서, 케이팝을 통해서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도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욕도 외국 사람들이 막 따라합니다. 식빵. K욕을. K욕.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제 세계인들에 대한 한국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데 있죠. 사무라이에 대한 다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임진왜란이 묘사가 되는데 선조가 궁 안에서 갓을 쓰고 있어. 어? 그리고 이제 망건도 없어. 갓을 썼는데. 야, 이게 고증을 안 하는구나. 우리야 저런 이미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알아도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영화가, 드라마가 세계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 요 이미지들은 제대로 된 것일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해외 로케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수리남,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그들이 과연 인식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모습일까? 그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어쩌면 이제 그런 이미지만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나라를 잘 안다. 또는 뭐 하루 이틀 뭐 그런 관광지 위주로 보고 와서 내가 저 나라 잘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타 국민의 문화와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